번째 소식은요. 이선균 마약 파문입니다. 전국에 많은 분들이 술렁술렁했던 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연예계 마약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인데요. 톱스타 L씨가 마약 내사 중이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보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일까 추측을 하고 거론하기 시작했고 그 톱스타의 정체는 결국 이선균 씨로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유아인 씨의 그 마약 스캔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마약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반복되는 연예계 마약 스캔들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이 얘기가 불거지면서 네. 수근수근 거렸어요. 방송가에서 탑스타 엘모실에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알려진 건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네,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제 경찰의 어떤 첩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이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수사를 해봤더니 그 유흥업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이선균 씨의 이름이 최초에 거론이 됐었고 수사를 통해서 그 이선균 씨와 그 여자 실장이 실제로 통화 내역이 존재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이선균 씨가 그 여자 실장에게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돼서 당사자 중에서는 이 3억 5천만 원이 마약 폭로를 막는 대가로 3억 원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수면 위로 사건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이었죠. 갑자기 이선균 씨의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네, 이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 소식이 내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게 드러나게 된 건데 내사자 신분이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변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 주말이 되면서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 그러니까 단서가 좀 포착이 됐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여러 가지 제보나 첩보가 있었고 그것의 접점이 이선균 씨의 행적과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경찰은 파악을 해서 정식 수사로 넘어가는 단계. 그래서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변한 겁니다.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제보, 이선균 씨에 대해서 제보했던 그 여자 실장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선균 씨와 그 여자 실장이 실제로 통화 내역이 존재하고 금원의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 등 그 제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선균 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정말 충격의 연속입니다. 혼자 마약을 한 게 아니고 이선균 씨가 누구와 함께 마약을 했다 이런 또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배우 이선균 씨를 포함해서 총 8명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5명은 유흥업소 종사자들 및 과거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한 유명 기업 창업주 손녀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인의 소개로 1%라고 불리고 있는 한 유흥업소를 알게 됐는데 이 업소 실장과 친분을 쌓으면서 단골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급기야 이 업소 실장의 서울 자택에서 이 대마 등을 수차례 투약했다라는 현재까지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1% 유흥업소라는 데가 있습니까? 예전에 10%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는 1%입니까? 근데 여기에 VIP라는 얘기 뭐 이게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 이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마약만큼이나 그런 곳에 드나들었다라는 것이 더욱더 충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가 어디나라고 봤더니 멤버십 회원제로 운영되는 룸사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 뭐 1% 업소 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곳은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힘든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일단 단위가 굉장히 큰데 1%이 업소는 3, 4인 기준 술상값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 동석하는 여종업원이 가져가는 돈이 200만 원에 달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선균 씨가 피의자 전환 소식 발표된 후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선균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입니다. 이선균 씨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 사실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래서 했냐 안 했냐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뜨뜻미지근한 대답이 아니었나. 그래서 반쪽짜리 공식 사과문이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선균 씨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제보자들이나 공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그 마약이나 마약의 그런 투약이나 흡연, 경유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거고요. 당연히 조사 당일에 소변과 모발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돼서 거기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높은 가능성으로 이미 그 휴대폰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도 압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선균 씨 측은 이 경찰 측의 발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선균 씨의 법률 대리인은요.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고 이 수사 중인 이 사안인 만큼 아직까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히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해서 조사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마약 조사를 하려면 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려면 소변 검사 혹은 또 이 모발 검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모발 검사를 받을 때 이게 한모 두모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한 움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 예.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70수에서 100수는 기본으로 저희가 뽑고 있고요. 이게 검사하는 마약류의 종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증가를 하고 그리고 한 달에 뭐 몇 번 마약을 검사했냐, 2달에 했냐, 3달에 했냐 이런 시기 추정 감정에 따라서 최대 300수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마약 단속 피하려고 탈색하거나 염색하거나 이러는데 그건 효과가 있습니까? 예, 뭐 그 과정에서 일부 마약류 성분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사관들이 염색 사실을 알게 되면 뭐 음모나 겨드랑이 털 같은 이런 다른 채모를 채취하기 때문에 뭐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이선균 씨의 아내죠. 이 배우 전혜진 씨가 강남에 있는 본인 소유의 빌딩을 매각한 사실이 또 재조명되고 있어요. 네, 이게 내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알려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추측들이 쏟아져 나오는 중에 이것마저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소식이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선균 씨 아내 전혜진 씨가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150억 원의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불과 1년 전에 산 건물을 판 거죠. 1년 전에 140억 원에 사서 1년 후에 150억 원에 팔았다. 그냥 보기에는 표면상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면면을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수익이 별로 없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법인세 여러 가지 뭐 세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 하나를 사고 파는데도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건물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거는 수입이 많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혜진 씨가 왜 그럼 이 건물을 팔았을까? 혹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금이라든지 여러 자금을 미리 모아둔 것 아니겠어라는 추측이 있는 건데 사실 많이 나간 부분이긴 하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선균 씨 법률 대리인도 입을 열었는데요. 아내분과 관련된 기사는 엉뚱한 내용이다. 이 건물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번 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